안녕하십니까. 방랑자 김사호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저희 회원분 중에서 또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5차 정시간 포장이고요. 그 회원분의 질문이 교육에 갔을 때에 무조건 이 순을 10마디 이상을 닦아라. 10마디 이상을 닦아야 된다는데 어느 게 맞느냐라고 저한테 문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제가 짐작하건대 어떤 분의 교육을 들었구나.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항상 물과 온도와 수는 비례한다. 그러면은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수농법을 하기 때문에 포기 간주를 했을 때에 이 척지가 나오고 여위로 올라가면서 척지가 길게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릴 때에 내가 언제 정식을 하고 첫 수정을 언제 들어가고 그 다음 수정이 언제 들어갈 거냐, 그거에 따라서 순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10마디 이상을 쳐올려라. 그러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물을 항상 풍족하게 주기 때문에 물을 풍족하게 주면은 척지 발생은 잘 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키우면은 척지가 잘 빠져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가범으로 가지 않도록 그분만의 노하우가 있겠지요. 그래서 뭐 한기를 식힌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온도를 떨어뜨리고 이불을 덮거나 해가지고 이걸 또 꽃을 오도록 만들겠지. 그러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쑥색이 나거나 노란색이 돌거나 그 정도쯤 지금 참외 착과를 시켜가지고 그 정도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처음에 10마디 정도 닦아 올리고 여위에서 달았을 때, 자, 여기까지 10마디 닦았다고 칩시다. 여 밑에 이거 전혀 없다고 보고 10마디 정도 쳐 올리고 그러면은 착과가 여대쯤 되겠지. 여대쯤 되면은 그분들은 물을 많이 풍족하게 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 시기에 수정하는 거는 뒷담화를 21일 이후에 뒷담화를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이미 이 척지가 나와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가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단수농법을 하면서 입춘을 기점으로 수정을 할 때에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가면서 척지가 길게 발생을 안 합니다. 단수농법을 했을 때에는. 그리고 지금 올게 제가 다녀본 농가들의 포장에도 척지가 발생을 안 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 밑에까지 뭐 그렇게 많이 닦지 않았는데도 여기에 척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참외를 걸어놨는데 다음 참외를 어디에 착과시킬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입춘을 기점으로 참외를 수정할 때에는,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디쯤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입춘을 기점으로 수정을 들어갈 때에는 뒷담화를 일주일 단위로 계속 연속 착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속 착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자, 착과를 시켰습니다. 이 순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 밑에서 척지가 설령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여기에서 척지 나온 가지에 자순에서 꽃을 물고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착화할 가지가 없으면은 참외를 착화하고 싶어도 착화할 가지가 없기 때문에 연속 착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척지가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순치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척지가 발생을 안 해도 여기에 착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여기 시키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여기 시키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여기 시키고, 그 다음에는 어디 시킬 거냐? 그러면 여기에 착화시키고 나서 물을 안 주느냐? 아닙니다. 과를 착화시키기 전이나 아니면은 착화시키고 시킨 후에부터는 꾸준하게 물이 들어갑니다. 왜? 일주일 단위로 연속 착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고 그거를 가비대를 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착화시키고 여기 그러면은 일주일, 2주일, 3주가 걸립니다. 최소한 여기까지 4주입니다. 그러면 4주 같으면 한 달인데 한 달 동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 여기 척지가 다 따라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수정 걸고 다음에 일주일 뒤에 여기 걸고 일주일 뒤에 여기 걸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척지가 발생해 가지고 착화시킬 수 있는 꽃이 이미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순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순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입춘 때 첫 수정 날짜를 잡더라도 정식하고 포기 간주를 안 하고 물을 흠뻑 쳤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포장을 준비하고 미리 물을 흠뻑 주는 경우도 있지요. 흠뻑 분수로 해가지고 흠뻑 주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그런 포장에는 척지가 발생을 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입춘 때에 수정을 기점으로 해가 여기에 닦았을 때에 여기까지 순을 쳐올렸을 때에 여기에 착화시키고 다음 여기에 착화시킬 꽃이 안 옵니다. 일주일 뒤에는. 그럴 때에는 순을 어떻게 치느냐 하면은 자, 여 밑에 저처럼 이렇게 놔둬버리면은 이 순이 원순을 추월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척지가 너무 길다는 거죠.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를 좀 더 쳐올리고 여위쯤에서 내가 어느 마디쯤 착화를 시키고 그때부터 며칠 간격으로 수정을 더 갈 거냐에 따라서 이 척지를 두는 위치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기본 바짝만을 어떻게 하고 내가 참외를 이렇게 순정리를 하고 키워 나갔을 때에 척지가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순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치는 것도 내가 현재 참외를 관리하고 있는 방법에 맞게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물을 많이 주는 포장 같은 경우도 여 밑에를 싹 다 쳐냈으면은 최소한으로 여기쯤에서 몇 마디는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한 요 정도 크기에 저거는 물고 나오겠지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찍어 나가면서 여위에 순을 키우면서 계속 착화할 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에 착화할 거냐. 그래서 앞전에 1월 달에 수확하는 참외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수정이 돼가지요. 11월 말이나. 그러면은 자, 그럴 때는 참외를 수확하고 난 뒤에 다음 참외가 수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척지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올게 이제 척지를 너무 많이 둔 게 실패의 원인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수확을 하고 다음 착과를 다음에 이제 착과를 들어가면서 뒤에 순을 키우기 때문에 굳이 이걸 놔둘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양분만 땡겨가고 순 세력만 잡아버리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여기까지 10마디를 쳐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품질이 더 좋겠지요. 여위에서 달아야. 그러면 여위에다 달고 이걸 따내고
순을 올리면서 물이 들어가니까는, 자, 수확하기 전에 이미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이 들어가면 이 척지는 나온다는 겁니다. 물만 들어가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관리하는 포장의 척지가 어떻게 발생하고 내가 언제부터 수정할 거냐에 따라서 이 순천은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교육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자기 기준에서 자기 농사 짓는 방법대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다른 방법은 또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다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그런 농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천한 게 맞지만은, 자, 내가 내 포장에 참외 척지가 발생을 안 하는 포장 같으면은 미리 척지를 언제 수정할 거고 수정을 어떻게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척지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게 재배 방법이 달라지고 순천은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포장 같은 경우도 이제 따뜻하게 관리하다 보니까는 지금 너무 부드럽게 순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짝 시드는 증상이 보이길래 이제 이불을 덮었다가 저걸 했는데, 이제는 이제 뭐 내일부터는 이불질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잎 상태도 괜찮고요. 지금 잎 모양도 저거하고 이제 잎도 좀 많이 오미기는 좀 오mis습니다. 수분이 없다 보니까는. 그래서 요 정도 같으면 이제 오늘도 온도를, 하우스 내부 온도를 한 10도 이하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불을 덮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나무가 여기까지는 부드럽게 절간도 길게 쭉쭉 빠졌습니다. 척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물만 들어가면 이렇게 빠집니다. 지금 여기도 물만 들어가 버리면은, 물만 들어가면은 여기에서부터 척지가 막 정신없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 밑에 척지를 놔둘 필요가 없지. 근데 물을 그렇게 됐을 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렇게 농사를 지어 보니까는 병이란 병은 다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물원병, 녹균병.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는 오히려 관리가 훨씬 쉽더라는 거죠. 균약 처리를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방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어떤 방제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흰가루 녹균 없이 깨끗합니다. 요건 역시도 모종토에서 전부 녹균과 흰가루가 있던 모종입니다. 근데 본포장이 와갖고 다 잡혔다는 거죠. 온도 관리만으로도, 그리고 습도 관리만으로도. 그럼 비용이 훨씬 줄겠지. 요새 약값도 좀 비쌉니까? 그리고 억제제 칠 일이 없습니다. 억제 시킨다고 영양제 사면은 그것도 전부 돈 아닙니까? 그냥 물 관리, 온도 관리 이런만 해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농비를 그만큼 줄인다는 겁니다. 약 안 쳐도 되고요. 그럼 사람 술코야. 물론 한 3일 정도는 매일 엽수로 뿌려줬습니다. 그거는 좀 귀찮겠지요. 근데 나중은 편하잖아요. 흰가루가 와보면 계속 약을 쳐야 되잖아요. 이제 해충만 하긴 해가지고, 해충이 있으면은 이제 해충 방제만 해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참외를 착과하고 수확할 때까지 거진 작년에도 5월 25일까지 균제 충제 한번 방제 안 해주고 그냥 갔습니다. 외부에서 유입 안 되면은 유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온도 관리만 해줘도 균병은 안 한다는 겁니다. 습도 관리, 온도 관리만 잘 해줘도.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한 풍기도 없습니다. 물론 바빠서 제가 못한 것도 있지만은 한 풍기가 있는데도 아직 안 여는데 오늘 열었습니다. 참외가 살짝 잡을길래 이불을 덮어놓고 나니까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이 손상될까봐 이불을 한 풍기를 잠깐 열었었습니다. 이불을 덮었을 때에. 그 외에는 아직까지 환기를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고온에 문제가 된다고 환기를 시켜야 된다, 너무 온도가 높지 않느냐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10월 달에 정식하는 참외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안에 50도 가까이 올라갈 때까지도 환기를 안 시키고 참외 착화시키고 다 해가 그거 정품 다 만들어냅니다. 시원하게 관리하다가 갑자기 뜨겁게 관리하면 문제가 발생하지만은 처음부터 온도를 높게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지 않으면 절대 가품으로 가지 않습니다. 수분이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커버리니까는. 그래서 지금은 포기 간주했는 물만 어느 정도 제거되고 또 이게 이제 흙 속에 스며들기도 하고 적정한 지금 수분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뜨겁게 관리를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잎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에는 필요한 수분은 충분히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탄력 바다가 나갈 때에 너무 부드럽게 빼면은 또 낮에 시드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녁에 이불 덮는 시간을 늦춰가지고 안전히 순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또 따뜻하게 관리해가지고 순을 빼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거진 그런 증상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일어나면 다시 이불질을 해주면 충분합니다. 이불질 하는 건 손가락만 까딱하면 되잖아요. 이 많은 포장을 약줄 밀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약 쳐는 게 쉽습니까? 손가락 까딱해가 이불질 한번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비용은요? 전기세가 많이 들겠습니까? 약값이 많이 들겠습니까?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농법을 하시든. 자, 그러면은 이 방법이 옳으냐 저 방법이 옳으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 방법이 옳은 거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택한 것 뿐입니다. 농업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0명의 농업인을 만나면 100명의 농사 짓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더 편한 방법, 좀 더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법, 좀 더 소득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는 게 최고의 농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가시든 비용을 최소화하고 소득을 최대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그 방법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제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